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과 경찰이 2일 오전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불은 지난 1일 새벽 6시 1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30층짜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 차량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불로 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35명이 구조됐습니다. 또 차량 40여 대가 불에 타고 100여 대가 열에 손상되거나 그을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80대와 인원 300여 명을 동원해 발생 8시간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현재 아파트 5개 동 480여 세대가 정전된 상태로 피해 주민들은 청라일동 행복센터와 대한적십자사 서북봉사단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발화 차량은 인천 서부경찰서로 인계됐으며 오는 8일 국가소 합동감식 예정입니다. 일개 신도시 지자체들이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관련 기본계획안을 공람합니다. 중동 신도시 정비를 준비하는 부천시는 345%의 기준 용적률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사업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10여 개 블록 이상 아파트 단지들이 선도지구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까지 중동 신도시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경쟁을 준비하던 아파트 단지는 3-4곳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이 나온 뒤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을 준비하는 단지는 최근 11곳까지 늘어났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들은 9월 23일 선도지구 공모 접수를 앞두고 선정평가 100점 중 70점을 차지하는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해 막바지 주민 설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비 우선순위에 들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 경쟁은 부천에서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선도지구 경쟁의 열기와는 달리 중동 신도시 정비 사업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부천시가 중동 신도시 정비 기준 용적률을 345%로 예고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선 사업성을 확보하기 힘든 용적률과 공공기여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선도지구 신청에 참여를 한 다음에 그 추후의 결과를 보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다시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11월까지 기준 용적률과 공공기여율이 들어간 특별정비 기본 방침과 기본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시의회는 같은 시기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여율의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게 됩니다. 기준 용적률 이하 구간과 초과 구간에 따라 공공기여량이 구체화되면 사업성 판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정 분담금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선도지구부터 선정된 뒤에 사업성에 따라 정비에 참여할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 철회를 요구하는 단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폭염 속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포천시의 한 채소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씨. 무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14시간 일하는데 점심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열악한 근로 여건에 사업주에게 하소연도 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입니다. 아니 점심 먹고도 우리는 일 알고만 해서 바로 가야 돼. 좀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도 알 수 없어요. 아니 여기 싫어해요. 그러면 일 내려오는데 일 날 때 남의 집에 와서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김달성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센터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폭염 속에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살인적인 근로 조건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식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3대 기본 수칙 중 하나.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흔한 사례죠. 오전 오후에 단 10분도 주지 않고 일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이것은 일종의 살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고용 허가제로 꼽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을 연장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개선 등 사업주의 눈에 거슬리는 언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주종관계로 만들거든요. 어떤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이 있어도 이주 노동자가 감히 문제 제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국내 제조업과 농업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26만 명.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장과 주거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과학고는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 북과학고 단 한 곳뿐입니다. 경기도 10여 개 시군이 과학고 신설이나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역 간의 유치 경쟁도 치열합니다. 부천도 발빠른 준비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는 지금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부천시병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이 부천의 과학고 유치 꼭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선거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면 우리 부천에도 과학고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천은 그간에 이제 우리 부천의 우수 이공계 인재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이 과학고가 없어가지고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 배우고 또 부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재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고 유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부천의 과학고 유치를 공약하셨고 관계자 논의를 거쳐서 최근 현장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셨는데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이제 현장 간담회를 부천고등학교에 가서 했는데요. 그래서 부천고등학교, 그다음에 동문회, 학부모회, 그리고 시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리고 추진위원회, 그리고 저 의원실 이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각 부분의 이제 의견을 들었는데요. 각 부분 모두 일치되게 부천고등학교를 부천과학고로 전환하는데 아주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셨고요. 그리고 부천고는 이미 이제 과학 중점고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부천과학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와 부천교육지원청도 이 과학고 전환을 강력하게 지원할 의사가 확실히 있었던 게 확인이 돼서 저는 이제 이런 우리 부천시와 교육지원청, 부천고의 이런 전환 움직임을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경기도 안에서도 고양이나 용인 등 과학고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가운데 부천의 강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부천이 경기 서남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부천을 중심으로 김포, 광명, 시흥, 안산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의 가운데 또 인구도 제일 많고 그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과학고를 한 곳을 둔다면 부천에 두는 게 지역적으로도 또 도시 기능적으로도 맞다. 이게 이제 경쟁력의 하나가 될 거고요. 부천고등학교는 이미 과학 중점 고등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도 돼 있고요. 그래서 신설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과학고 전환을 하게 되면 설립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부천고가 지금 소사구에 있는데 이 소사구에는 카톨릭 대학교, 부천대학교, 유한대학교라고 하는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적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이 3개 대학이 부천고등학교가 과학고로 전환했을 때 부천고등학교의 그 과학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역의 상생형 교육 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이 크실 것 같은데요. 향후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경기도 내 과학고 5곳을 이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태희 교육감님을 뵙고 우리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구에 저 말고도 서영석 의원님과 김기표 의원님이 계신데 저희 3명이 다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에 국회에서 이 3명의 국회의원 공동 명의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시가 신설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가동합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 후 지난 2월부터 조직인사, 행정정보시스템, 자치법규, 지방세 등 11개 분야에 대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또 지난 7월 하반기 조직 개편을 거쳐 시와 중구, 동구, 서구에 각각 자치구 출범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한편 하반기 중 결산, 세외 수입, 청사 확보 등을 위한 3개 실무협의체를 추가 구성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민선 9기가 출범하는 오는 2026년 7월부터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는 등 현재 2군 8구 체제가 2군 9구로 변경됩니다. 인천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지역 건설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폭염 등 산재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5개 작업을 자제하거나 작업 시간 조정, 공사기간 유연화를 지도해 온열 질환 발생에 대비할 방침인데요. 이번 점검은 열사병과 일사병 등 질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건설 현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또 자체 발주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장마로 근무 환경이 열악해진 청원경찰을 위해 한여름 복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한여름 복제는 더위에 취약한 기존 복제보다 활동성과 기능성이 우수한 간편한 복제로 혹서기에만 한시적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부천시는 올해 본청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한여름 복제를 시범 도입하는 한편 개선을 거쳐 내년 전면 도입할 방침입니다. 제26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 2024가 국제 경쟁 선정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당초 106개국 작품 2,752편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33개국 63편이 공식 경쟁 부문에 선정됐는데요. 부문별로는 단편 44편, 학생 11편, TV 커미션드 8편 등입니다. 특히 한국 단편 선정작은 21편으로 정다희 감독의 옷장 속 사람들, 정승희 감독의 기억은 먹구름, 노영미 감독의 일루전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해 비아프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작을 포자러브와 식사를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비아프 2024는 오는 10월 25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